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비오건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즘 어떤 뉴스에 회자되는 일면의 어떤 뉴스에 회자되는 어떤 뉴스거리들은 온통 이 가상화폐, 이 대한민국의 어떤 가상화폐 시장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그런 빅 뉴스들이 계속 회자가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쪽 가상화폐 시장은 굉장히 좀 시장이 거의 폭락에 가까운 모양을 연출하고 있네요. 무슨 또 악재가 있나요? 사무실에 잠깐 오다가 뉴스를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더만요. 각 부처 간 어떤 조율이 있기 전에 먼저 성급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일전에 법무부 쪽의 액션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뭐 하나요? 이미 개인들은 이 시장에서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뻔한데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한국은 좀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영국 이런 서구 열강들처럼, 또 미국, 호주, 이런 어떤 새로운 문물이나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이렇게 큰가요? 일견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얼마나 큰 피를 보이는가. 이 파란 아래쪽을 향한 이 화살표들이 참 서글픕니다. 장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려졌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의도를 한 것인가, 아니면 참 젊은 세대들이 2030, 40대까지 포함해서 참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시족, 나이가 30, 40이 돼도 알바를 전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새로운 일자리도 좀 만들고, 외국의 기업도 유치하고 말이죠.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큰 피해를 안 입으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앞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부의 어떤 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은 기조가 명확합니다. 코스닥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코스닥을 살리려면 정부 정책대로 자본의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자본이, 신규 자본이 유입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달갑지 않죠, 이 가상화폐 시장이. 왜? 자금이 양분되니까. 오히려 이쪽에서 빠져서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었을 테니까, 정부 정책상.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관을 상대로 이길 수는 없어요. 무모하게 관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역행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관의 뜻이 그러할진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뜻을 크게 거슬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줄기세포 쪽을 또 이렇게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어떤 바이오 섹터가 누차 앞서 동영상들에서도 제가 이렇게 좀 몇 편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다행히 그 언급한 어떤 바람, 순전히 개인의 바람이죠.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개인적인 바람대로 이 코스닥의 셀트리온과 이런 여타 바이오텍들이 시장의 어떤 코어를 이루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계속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이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장래가 촉망되는 바이오텍 주식들을 좀 뺏기지 말자, 당분간 홀딩하는 전략으로, 흔들기에 당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줄기세포 섹터를 보고 계시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스템 바이오가 먼저 보이는데요. 상장 이후에 크게 매물 맞고 죽었다가 이렇게 주봉이네, 그죠? 주봉상 이렇게 생명선을 반등 주면서 살아나고 있고,
뭐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네요. 먼저 월봉으로 보니까 네, 흐름이 너무 좋죠. 네, 줄기세포. 네, 좋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도가 너무 좋고요. 네,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 고점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뭐 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상 저런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쉽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이처셀도 마찬가지 같죠. 월봉상 보니까 계속 신고가 행진이고요. 조금 고점을 형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나, 과연 이 에너지가 꺾일지. 주봉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점을 높이는 W 패턴을 그리면서 이거 검정 라인으로 변신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이겠죠. 일견 봉이 빨개지고 있으니까요. HLB 온통 검정색이네요. 상당히 강하게 지금 주봉 월봉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전고점은 넘어섰고요. 녹십자 셀도 봉을 검정색으로 다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이온이라는 종목은 지금 주봉상 보니까요, 줄기세포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분석은 안 해봤어요. 주봉상 제2생명선을 치고 올라오는 모양이 굉장히 좋고요. 그 위에서 W자나 V자나 N자형 반등을 보여준다면 더 모양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조화제약도 검정색이네요. 마크로젠 좋고요. 마크로젠은 팔 이유가 없는 주식입니다. 왜냐, 계속 검정색이잖아요. 보세요. 이거를 어떤 분이 사놓고 계시다면 이걸 걱정을 해야 되나요? 너무 잘 사셨는데, 그쵸? 이런 데서 아무 때서나 샀어도 잊어버려야죠. 이게 당분간이 아니라 한참 몇 년은 잊어버려야 되는 주식 아닐까요? 마크로젠, 이거 왜 이런 주식을 들고 계신 분 축하드리고요. 이거 굳이 이거를 뭐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그 시점을 논하는 것은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한참 적어도 1, 2년, 2, 3년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안트로젠 좋네요.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줄기세포 강하다. 줄기세포가 메디포스트 보세요. 주봉입니다. 검정색으로 계속 진격 중입니다. 진격. 빨간 라인이 이쪽에 지금 그 18만원 5천원 뭐 이때 12만원부터 형성되어 있는데 강합니다. 주식 굉장히 강하다. 코아스템, 태고사이언스, 태고사이언스 좋죠. 주식 굉장히 강합니다. 보세요. 물려도 이런데 물려야 된다. 우하향으로 지속적으로 빨간 라인으로 맞고 떨어지는 데서 물려서는 안 되고요.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프로스테믹스도 힘을 모으고 있네요. 전고점 돌파하기 위해서 최고점 라인 아직은 돌파 못했습니다. 아까 강스텐 바이오는 봤고, 이 줄기세포 섹터에 지금 사실상의 그 대장주는 차바이오텍입니다. 그렇죠? 차바이오텍은 재료가 지금 무궁무진하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이거 무섭습니다. 실적이 뒤따르기 때문에 올해 아마 연말에 영업이익을 500억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이고요. 이미 돌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의 앞으로의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이 실적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미 매수를 했어야 되는 주식이 아니냐. 왜? 보세요. 영업이익이 지난 2017년에 344억, 그렇죠? 올해 552억으로 드디어 500억, 마의 500억 영업이익 관문을 돌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네이버를 우리가 LG 생활건강을 언제 사느냐? 황제주로 불리는 시장의 이 독과점적인 주식은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영업이익 500억 돌파하는 해입니다. 해. 그 이듬해 혹은 그 즈음에서 사는 겁니다. 이미 차바이오텍은 영업이익을 500억 돌파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금이 기회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찍어봤고, 관심
바이로메드가요, 하나 나올 때가 됐다. 앞전 동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찍어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동영상에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먼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넥신이 먼저 6천억짜리 중국 에로가 터지면서 이 전고가를 돌파했지 않습니까? 보시다시피요, 먼저 시동을 걸었죠, 스타트를요. 그러면서 앞전에 빨간 봉들을 검정색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주봉, 월봉, 공이 다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굉장한 시그널이다. 강력하게 따라붙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후속 주자로 바이로메드가 앞전에 빨간 봉들을 전부 검정색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보세요. 전고가 라인을 가볍게 돌파하면서 월봉입니다. 제 앞전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점이요, 전부 빨간 구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2만원부터요. 근데 지금 보세요. 죄송합니다. 검정 라인으로 전부 변신을 시켰죠. 그리고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월봉상 굉장히 좋다, 모양새가.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도 매수 에너지가 크로스가 났습니다. 매도 에너지가 도망을 갑니다. 감히 이런 주식에 매도를 이제 칠 수 없다. 당분간 공매도를, 공매도 쳤다가는 한순간에 마진콜이다. 주봉상으로는 어때요? 이미 여기서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요, 요런 W자, 절호의 기회였다. 앞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로메드 이미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금요일날, 무슨 어젠가 금요일날은 무슨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시장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한가를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한가 우리가 한 방 먹자고 이런 주식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섣불리 목표가를 선정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지금이 실체 없는 바이오주들의 거품이 터질 시기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시총이 3조 6천억인데 퍼가 보세요, 6천이 넘어요. 왜? 실적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걸 보세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들은 그런 분석 능력이 없느냐?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애들이냐? 퍼가 6천이 넘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3조 6천억인데 230만원짜리 주식 아닙니까? 액면가 5천원으로. 이걸 230만원에 왜 사느냐? 그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 회사의 내재 가치라는 것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이제 수면에 드러날 즈음이 되어 가지 않느냐. 제넥신이 먼저 한올바이오와 한올바이오파마죠. 한올바이오파마와 제넥신이 스타트를 끊었고, 작년에요. 이 한올바이오도 보세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거의 90도 상승이에요. 생명선 찍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러분 동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자, 생명선 반등이다. 빨간선이 아닌 종가선이 저렇게 제1, 제2생명선을 주봉이든 월봉이든 찍어주는 자리. 자, 저런 자리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뭔가 있다. 보세요. 제2생명선, 그리고 내려와서 제1생명선. 어떻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노? 매번 똑같이. 빨간 라인만 아니면 된다. 생명선을 찍는 종가선이 빨간 라인만 아니면 된다. 이 매도 세력 도망가는 거 보세요. 뭐가 있다. 아이쿠야, 이거 매도 때리려다가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입니다. 다시 못 붙습니다. 매도 세력이요. 당분간은요. 겁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지금 대장주 셀트리온은 어떤가요? 보세요, 여러분. 월봉 주봉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셀트리온을, 물론 셀트리온으로 인생을 바꾼 분들도 다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흙 속의 진주를 미리 발굴하셔가지고 배팅을 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바꾸신 분들도 분명 많으실 겁니다. 어디서 잡나요? 어디서?
이런 주식을 잡는 자리가 어디냐? 파는 자리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빨간 라인이 안 나온다. 빨간 라인이. 주봉상, 월봉상 빨간 라인이 안 나온다. 종가선상 계속 검정색이다. 이거를 언제 팔까를 고민합니까, 여러분? 네? 이 현대차를 제끼고 이 셀트리온 그룹이 조만간 100조를 넘어서 150조, 200조 가리라고 갈 수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이미 현대차를 제쳤습니다, 여러분. 현대차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손정희 씨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 주제에 마사요시 손 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싱귤러리티가 온다. 이미 왔습니다. 싱귤러리티가 왔어요. 특이점이 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바이오텍 셀트리온을 필두로 이미 특이점이 왔습니다. 특이점이. 그렇죠? 셀트리온의 그 특이점에 임박한 그 현상을 보고 삼성바이오, 이재용의 삼성바이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벤치마킹에서 금방 따라붙었죠. 삼성이 원래 그런 그룹 아닙니까? 속도에 강한 그룹이거든요. 아이폰 2007년입니까?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까? 잡스가 아이폰 3GS로 처음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했을 때 제가 그걸 실제로 봤는데요. 그때 그 영상이 생생합니다. 가히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삼성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충격만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죠. 금방 모방을 했어요. 그리고 시장을 잠식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이 그렇게 무서운 그룹입니다. 셀트리온의 가능성을 보고 삼성은 금방 모방을 했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삼성바이오 앱시스, 바이오, 그리고 기업이 두 개 있죠, 그렇죠? 자, 아무튼간에 이제 바이오 세상이다. 바이오 세상. 과거에 10년 전에는 실체가 없었으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서정순 회장인가요? 맞습니까? 그렇게 투자 1, 200억 좀 받으려고,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지만 투자를 못 받았어요. 투자를 선뜻 해주는 데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근데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누가 셀트리온을 지금 우습게 알겠습니까? 네, 아니거든요. 이미 시장이 강자, 절대 강자다. 네. 자, 이런 제2, 제3의 셀트리온이 나온다. 그게 뭐 신라젠이 될지, 펩트론이 될지, 이런 네이처3 될지, 차바이오텍이 될지, 아니면 엠젠 플러스가 될지, 한미약품 될지, 한올바이오파마가 될지, 태고사이언스가 될지 모릅니다. 다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면밀히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좀 가능성이 있는 그룹들을, 주식들을, 종목들을 발굴해서 분산 투자를 적립식으로라도 꾸준히 주식 수량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100조, 200조를 향해서 가는, 아니 왜 그런 바이오가 한국에서 나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꼭 샘을 만들어내고 배 만들어내고 말이죠. 아파트나 짓고 자동차나 만들고 꼭 그런 기업들만 한국에서 잘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진정한 IT 강자, 그렇죠? ICT라 그러죠. ICT.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바이오텍. 그리고 또 하나 있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미 이 주식 종목들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대한민국이 가진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무슨 광물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가 한 방울 납니까? 가스가 나옵니까? 네? 가진 거는 뭐냐? 이 국토. 온 산하에 깔려있는 무궁무진한 식물, 다양한 식물들. 네? 그리고 인재풀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어떤 바이오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가 아니냐. 왜? 식물 자원이 무궁무진하니까. 그것은 곧 뭡니까? 천연물 신약의 재료가, 원재료가 온
산야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그게 전부 천연물 신약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양한 식물 자원들. 예? 하다못해 인삼, 산삼도 대한민국이 고려 땅에서 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예전부터. 예? 미국 가보세요. 산삼이 막 주먹만 해요. 얼음 팔뚝만 해요. 약효는 이 고려 인삼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사포닌이라든가. 별소리를 다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인재풀입니다. 사람이 곧 자원이에요. 사람이 곧 경쟁력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 가장 높은 평균 IQ. 예?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해가지고 한국을 그렇게 여러 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보라. 본받아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우리 미국도. 이게 미국 사람들은 놀라워요. 좋은 걸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지금은 그때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 다시 풀파워를 장착했어요. 이미 미국은 또 저만치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떤 그 나아가야 될 이 주식시장에서 눈에 띄는 섹터들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주식 종목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종목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물론 이런 전기차, 이 사막 콘덴서 보세요, 여러분. 이 주식이 이게 컴퓨터 같은 데 들어가는 조그마한 부품, 몇십 원, 몇백 원짜리 부품 만들던 그 콘덴서 찍어내던 회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미래 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콘덴서라는 것은요. 회사의 내재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 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이 종목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매매는 안 하는데, 이 JYP입니다, JYP. 네? 이 JYP의 주식 그 종가선 차트를 보시고, 주봉과 월봉과 연봉을 보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캐치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죠. 어딘가요? 저기 작은 기획사에서 출발한 그 보이밴드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세계인들의 이 금발머리, 파란 눈, 하얀 피부색 상관없이 온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 보이밴드. 그것도 한국말로 노래 부르더만요. 영어로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지들 노래하는데 그냥 자기가 하는 노래를 하는데 그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애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게?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건 단순히 이제 그 특정 동남아라든가 이쪽 동아시아 쪽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어떤 그 큰 흐름,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 이제 어떤 코리아의 젊은이들, 패션과 문화와, 그렇죠? 엔터테인먼트 산업 얼마나 큽니까? 최근에 그 디즈니가요, 무슨 워너브라더스인가요? 하여튼 그 큰 영화사를 M&A 했죠. M&A 역사상 가장 큰 금액으로 M&A를 했다 그래요. 미국은 그렇게 갑니다. 미국은요. 한국은 M&A를 안 해. 참 제가 답답해서, 저 같은 개미가 개인이 보기에도 너무 답답한 거라. 삼성 같은 기업들이 블록체인의 어떤 그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한다던가, 앞으로 그 시장이 몇천 배, 몇만 배 커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AI라든가, 그쵸? 딥러닝, 아니면 엔비디아 같은 AI 관련 하드웨어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왜 인수를 못합니까? 돈 주고 사야죠. 손정희 회장처럼요. 베팅을 해야죠, 기업들도. 그래서 점점 그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자신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죠. 역량이 된다면.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렇죠? 이런 JYP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하나의 어떤 대유행, 메가 트렌드, 그렇죠? 10년, 20년, 30년 세계의 어떤 패션과 엔터테인먼트 유행을 선도할 수 있는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파이가 큰 시장. 그렇죠? 디즈니 보세요, 디즈니. 예? 걔네들이 창출해내는 시장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부가가치가 얼마입니까? 꼭 무슨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야만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감지가 되지 않는 그런 쪽에서 더 큰 파이가 열린다.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아마 그런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이 JYP의 주식의 이 주가 향배가 흐름이 그거를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산업군을 좀 강력한 정부의 일본 아베처럼, 아베 보세요. 돈 찍어가지고 일본 경제를 얼마나 살려놨어요. 표면적으로는 살아났잖아요. 예? 일본은 그렇다더만요. 젊은 애들을 모셔갈 기업들이 줄을 섰대.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일본의 일정 학력 이상 되는 고학력의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회사들이 줄을 선대요. 예? 이 젊은 애들이 더 대우가 좋고 이름이 있는 명망 있는 회사들을 고른다 이거예요. 인재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모셔갈 회사는 많고. 한국은 거꾸로잖아요. 예? 그 머리 좋고 똑똑한 애들이 뭐 되려고? 전부 공무원만 하려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포항시청을 들어갔다 왔는데요. 지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청에 무슨 과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의리의리합니다. 포항시청 시청사가요, 엄청납니다. 수년 전에 새로 청사를 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의리의리하더만요. 공무원 할만합니다. 예. 폼 나더만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니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정된 길만 가려고 할까요? 그 길 말고도 보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널렸는데, 그런 똑똑하고 젊은 인재들이 우리 주변 세상을 더 환하게 밝히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렇죠? 조금씩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특정 주식을 사라, 특정 주식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전문가 아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드릴 처지도 안 되고, 한낱 힘없는 개미에 불과합니다. 다만 작금의 사태가 너무나도 좀 한심스럽고 한탄이 나옵니다. 한탄이. 솔직히요. 저는 현실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예? 근데 이 티슈진 찍다 보니까 좋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W자 지금 생명선 위에서 나옵니다. 요런 그림이 나오기 전에 요런 그림이 나오는 것을 좀 예상을 했었죠. 요런 장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명선 위에서 일봉상 W자가 나왔다. 이 매수 자리가 명확하게 찍혔습니다. 이 티슈진을 만약에 접근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좋습니다. 슬슬 접근을 해도 되지 않는 구간인가. 이렇게 W자 생명선 위에서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도 좋으나 지금 또다시 W가 나오네. 120분 봉상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저 고점을 향해서 가야죠. 유전자 치료제, 바이로메드를 필두로 유전자 치료제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바이로메드가 지금 빨리 에러를 하나 터뜨려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사분기나 2사분기 안쪽으로 이 바이로메드가 꼭 좀 1조 2조짜리도 시시하다. 사실은 바이로메드 정도라면 1, 2조짜리 규모의 에러도 사실은 시시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바이로메드는 이 대한민국 코스닥의 바이오텍의 어떤 핵심 중에서도 핵심 종목입니다. 사실. 재료가 무궁무진해요. 파이프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들어가서 좀 보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파이프가 무섭습니다. 그 안에 있는 파이프가요. 파이프라인이, FDA 파이프라인이 규모가 워낙 크니까 쉽게 안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4조, 5조, 막 6조, 10조 가까운 이런 데서 좀 터지면 안 될까요? 제가 별소리를 좀 다 합니다. 그렇게 안 돼도 할 말은 없으나 꼭 좀 그렇게 에로가 이런 그 빅파마들에서, 한국 바이오텍이 빅파마 아닙니까? 3조, 4조가 되면 뭐 신라젠이 됐건 뭐 삼성바이오가 됐건 차바이오텍이 됐건 좀 에로가 초단위 에로가 좀 터질 때가 됐다. 지금 그리고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야 이 상승 에너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처럼 저렇게 아마추어리즘을 보이면은 부서간 조율도 안 했는데 누가 나와서 갑자기 튀어나온 모처럼 두더지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꼴사납게 그게 뭡니까? 결국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정부가 조율도 하지 않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 경고거든요. 경고예요. 시장 망가지는 거 보세요. 지금 가상화폐 시장 꼭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그걸 기회로 살리면 안 됩니까? 일본의 아베처럼, 저 홍콩 싱가포르처럼요. 그럼 세계인의 돈이 일로 빨려 들어와서 아니 약간 도박이나 노름을 하면 어때? 물론 그런 요소가 이 주식에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시장 질서를 그때그때 정책을 내놔서 바로 잡아가면 되고 조율을 하면 되지. 아니 판 버리기도 전에 그렇게 찬물을 꼭 끼얹어야 되는 겁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누구 욕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코스닥이 좀 잘 돼서 뭐 가상화폐가 안 되면 코스닥이라도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부 정책 기조대로. 그래서 우리가 좀 올 한 해 이 시장에서 좀 큰 수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동영상을 접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지금까지 비오건이었습니다.